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와 SG증권발 약세를 조금 더 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이번 주 초에 들어서는 상승 출발을 알리면서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20선 내에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호실적이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메이저 수급이 대형주 중심으로 몰리면서 코스피 200의 탄력이 더 좋은 하루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개장 직후의 상승폭에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지금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3,400억 원,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지수 역시나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설업종, 업종 탄력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매수의 강도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개인이 오히려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1,100억 원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도 금융투자, 단기적인 성향의 그 기관계가 들어온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요. 오늘 양시장에서 연기금은 매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선물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탄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애플의 실적 호조 이슈 때문입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4%가 넘는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죠.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기술과 성장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1%가 넘는 상승력 보여주면서 6만 6천 원대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것은 물론이고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가 넘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애플 아이폰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6%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음극재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를 개발 중인 두 곳이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윈텍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음극재를 감싸고 있는 동박에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관련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현재 구간 21%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O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독일의 벤츠가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업체와 손을 잡고 운전석부터 보조석까지 대시보드 전체를 OLED로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OLED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베셀 같은 경우는 12%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 APS 역시나 11%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시장의 출발은 좋은데요. 그래도 상승폭이 제한적인 움직임은 당분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내 계좌를 보다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 빅리그와 함께 좋은 인사이트 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유쌤 네, 연휴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잘 보냈는데 우리 네. 앵커님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 오늘 출근했더니 안색이 환해졌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네, 어쨌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출발은 좋습니다. 그런데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이번 주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거든요. 조금의 꿀팁 좀 주시죠. 꿀팁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전부터 많이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렸던 바로 곡물 사료주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 G7까지 G7 정상회담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하실 텐데 노란톡방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관련주를 또 공개를 해드리면서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삼양사가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또 결과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G7 그리고 곡물 협정을 아무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들 최소 한 단기간 동안 2주 정도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관련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란톡을 통해서 유쌤과 함께할 수 있죠.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지금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이슈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떠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치보다 3.9%포인트 높았는데요. 이는 30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 왜 이런 건지 배경부터 대응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밥상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식을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지갑이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왜 그런 건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문가님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유쌤, 네, 진짜 밥상 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 걸까요? 네, 우선 물가의 상승이 네. 이어진 부분 최초로는 이제 연준의 제로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 뭐 2020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 실제로 반영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우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더 크게 탄력을 받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곡물 생산국들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산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물가 상승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작년 6월에 6.3%의 고점을 기록했는데 이때 당시에 WTI 유가가 3월에서 6월 사이에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유가가 또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지금 러우 곡물 협정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그리고 G7 결과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러우 곡물 협정이 이달 18일에 마감이 될 예정인데 또 G7은 19일에서 20일 사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아무래도 곡물 협정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G7까지 또 결과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이벤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금 주목하면서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좀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7 회담의 결과까지 확인해 보시고 접근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새롭게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다, 기록이 경신됐다라는 소식이 덜 들리긴 하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설탕 가격이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설탕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관련 종목들 좀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줬던 대한제당 부터 앞으로의 대응 방법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강력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네. 대한제당 관련해서 설탕 관련주 두 종목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한제당은 말 그대로 설탕을 설탕을 제조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료까지 배합을 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테마만 봐도 충분히 단기간에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탕 업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 생산국 1위국인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이 아무래도 설탕의 가격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122년 만에 폭염에 시달리는 인도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당분간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탕 가격의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 기준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강하게 수반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플레이 가능성은 적겠죠.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내일은 한 3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설탕 관련해서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삼양사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삼양사도 설탕 이쪽 분야에서 상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양사가 상당히 또 많은 사업을 또 진행 중이긴 한데 여기에 또 최근에 또 2차 전지까지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양사 기준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 기준에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또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테마주로 또 볼 수가 있지만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55,500원 정도에서 등락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대주주 지분이 70%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품절주로 해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만 좀만 강하게 실려도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거래량 기준에서는 6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도 한번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이 돼도 추가적인 탄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탕 관련해서 두 종목 한번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탕 관련 종목 오늘 강한 상승세 나와줬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설탕 관련주도 그렇지만요. 섹터 중에 사료 관련주들의 아웃퍼폼도 눈에 띕니다. 사료의 섹터 상승률이 8%가 넘으면서 독보적인 섹터 오름세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료 관련주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료 관련주들 제가 2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나와서 한일사료 그리고 네. 팜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산업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합사료 이런 사료 관련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고 사업 비중이 높고 지금 최근에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세 종목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차트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한일사료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차트상의 흐름은 뭐 상당히 추가적인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전향적인 세력주다라고 또 볼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오늘도 가격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6,570원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장 후반까지 강하게 밀릴 가능성은 뭐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 기준에서는 오늘보다는 좀 더 강하게 좀 실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기준에서 보시면 4월 26일 날 5,4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그렇다면은 최소 내일 기준에서는 5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은 5월 4일에 4월 26일에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 팜스토리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뭐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팜스토리 조금 밀리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추세는 꺾였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은 대략 2,000원 정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5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아무래도 전고점 4월 21일에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한 최소 8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수반되어야 제가 볼 때는 돌파를 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팜스토리는 내일부터 해서 8천만 주 정도의 기준을 잡고 9시 10분까지 10% 정도의 거래량, 8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한번 장 초반에도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산업 기준에서 살짝 상당히 이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산업이 상당히 이 앞에 두 종목보다는 위치는 상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올해 2월 22일에 고점 기준에서 2,7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됐는데 그렇다면은 최소 한 2,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내일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도 돌파하는 흐름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종목 기준에서는 고려산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트상에서는 더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G7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료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세 종목 언급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고려산업이 앞으로 상승 상당히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쌤과 함께 오늘 시장의 뜨거운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쌤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죠. 오늘 노란톡에서 관련 이슈를 좀 먼저 이야기를 드렸다. 개장하기 전에 좀 관련 이슈들 오늘 좀 뜨거울 것 같은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는 편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주말에도 열심히 또 시장을 체크하다 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러우의 곡물협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간부들이 이제 주먹 다짐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네. 월요일 장에서 곡물 사료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왔고 제가 원래 하루에 노란톡방에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무려 두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일찍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공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오늘 말씀드린 삼양사도 여러분들에게 방송 전에 오기 전에 공략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또 수익률을 많이 또 수익을 많이 안게 됐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는 이제 종목 상담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물려있는 종목들을 제가 또 세세하게 체크를 하면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언제쯤 종목이 움직일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1시간, 2시간 소비해서 한 종목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 이렇게 단기 공략주들도 당일에 한 종목 정도는 드리기 때문에 오늘같이 수익 함께 하실 분들도 들어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답답하게 혼자서만 고민 아래 하지 마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그 하디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리그 하디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리그 출전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저희가 방송 시간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유쌤께서 리그 하디슈 시간을 통해서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 단기적인 추세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유쌤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란톡을 통해서 유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쌤 두 글자 함께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대체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유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도 모멘텀을 좀 보고 선정을 했는데 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아무래도 G7에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GS 글로벌 기준에서 뭐 사업 부분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면은 뭐 석유와 철강 산업재 이쪽에 좀 비중이 좀 많이 비중이 높고 여기에 뭐 신규 사업으로는 이 모빌리티 그리고 뭐 리사이클링, 뭐 헬스케어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부수적인 사업은 GS엔텍과 뭐 화공 플랜트 쪽을 하고 있고 여기에 PSL과 물류 관련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좀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7의 러시아 에너지 수출 금지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이전에도 반등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슈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부분이 양호하게 나오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19일 그래서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충분히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GS 글로벌을 오늘의 종목으로 또 선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GS 글로벌은 GS 에너지와 2017년도에 인도의 석탄광 지분을 14%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볼 수가 있는데 GS건설과 22년 11월에 사우디 이제 현지 법인을 통해 또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좀 부각이 됐는데 GS그룹이 이제 2019년도 6월에 사우디 아람코와 에너지 및 뭐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하면서
뭐 석유하고 가스 그리고 뭐 석유화학 등 뭐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뭐 건설, 무역 그리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G7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서 한번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HTS 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 단기적으로 수급은 좀 양호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BR과 PER 기준에서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실적을 좀 본다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2021년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매출효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작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또한 이제 수혜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올해 실적 또한 뭐 예상치를 한번 넘는 서프라이즈급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부분들은 이렇게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증가세를 뭐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GS 글로벌 뭐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좀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뭐 2,900원에서 3,000원 이 구간이 완벽하게 이탈되어야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뭐 오늘의 하락세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도 이제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입가 기준에서는 뭐 3,000원 전후 이렇게 또 봐도 되고 또는 내일 반등이 또 이어진다면은 뭐 3,000원에서 3,100원. 그래서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3,000원 전후 또는 뭐 3,100원에서 뭐 3,300원까지도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구간에서도 한번 공략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편입가는 좀 더 좀 넓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목표가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3,600원을 좀 넘기면서 한 3,7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전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7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2,800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2,800원에서 2,700원을 이탈한다면은 추세 여기가 이제 이탈된다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2,700원에서 2,800원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정리의 관점으로 해서 대응하신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GS 글로벌이었고요. 저희가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G7 이슈를 통해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3,3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 손절가는 2,8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 출전 종목 시간까지 이어가 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이번에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또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그런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 차트 보는 비법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쌤께서 오늘 어떠한 비법을 또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오늘 어떠한 비법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을 또 무려 3종목을 준비하는데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린 종목들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제가 좀 많이 준비했죠. 그래서 오늘의 뭐 히든 종목도 공개를 이제 힌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무래도 오늘 기준에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캔들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린다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봉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 4월 25일까지 흐름인데 자, 캔들 바닥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28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겠죠. 그래서 포스코엠텍도 보시면은 20년도 3월 우리 코로나 때죠. 그래서 캔들이 바닥을 보여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캔들이 형성되면서 포스코엠텍은 무려 3년 동안 914%가 상승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조금만 들어가셔도 상당히 900%가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겠죠. 그래서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기준에서 보시면 월봉 기준에서 22년도 6월에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무려 84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또는 세력의 매수세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상승 전환 캔들, 바닥의 캔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발생되는 캔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망초형부터 해서 상승 형태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 이렇게 바닥에서 형성되는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에는 교수형부터 해서 쭉 있는데 요거는 고점에서 형성되면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차후에도 여러분들 더 교육을 또 해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전환 캔들, 바닥 신호 캔들을 한번 교육을 해드릴 텐데, 바로 오늘은 이전에도 해드렸지만 오늘 상승 장악형 또는 확인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가지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상승 장악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자 아래 보시면은 별이 3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형성이 되면은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에서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수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변형 캔들. 변형 캔들에 보시면은 양봉 기준에서 밑꼬리는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아무래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양봉의 밑꼬리는 몸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오른쪽 화면에 몸통에 있는 양봉, 그리고 왼쪽은 밑꼬리가 있는 양봉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동일하게 양봉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형 캔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바로 상승 장악형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변형 상승 장악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변형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조건에서 이 캔들이 형성이 되면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텐데, 앞서 포스코엠텍을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사례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엠텍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4월까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교육해드렸지만 바로 첫 번째 조건은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됐고 신뢰도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조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고점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은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82%의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기록했죠. 그렇다면은 하락률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 비중을 강하게 실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률이 길게 나오면서 그리고 하락률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매수의 신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조건, 바로 일거래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일거래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지금 충분히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자, 4거래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이거래일 캔들이 일거래일 캔들의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다. 그렇다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상승 장악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때는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다섯 번째 조건인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 몸통 위에서 양봉으로 발생. 자, 이 부분도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두 번째 양봉 위에서 세 번째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상승 장악형하고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캠텍 캔들이 발생하면서 무려 914%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포스캠텍 기준에서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발생되고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자, 여기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린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알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22년도 9월 16일부터 해서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충분히 신뢰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무려 43%가 하락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에서는 일거래일 캔들의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는 캔들이 발생이 됐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이거래일 캔들이 일거래일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때는 여러분들 양봉의 밑꼬리는 몸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형 상승 장악형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캔들을 감싸는 두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다 보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섯 번째 조건이죠.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2거래 양봉의 몸통 상단에서 3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히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보시면은 올해 4월 25일까지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84%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캔들이 발생하고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캔들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교육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히든 종목도 공개를 힌트를 드리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히든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도 힌트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노라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히든 종목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상승 전월 캔들 가운데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종목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아니면 교육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QR코드 띄워드렸는데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든 종목은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 힌트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유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는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상당히 낙폭 과대주로도 볼 수 있고 실적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은 특별하게 세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종목 한 종목 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기준에서 이렇게 일봉 23년도 2월 23일부터 해서 4월 26일까지의 일봉인데 최근에 캔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히든 종목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보기에도 최소한 20일에서 30일 정도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조건 기억하시나요? 바로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는 10%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고점 대비 24.11%가 하락을 하면서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세 번째 조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세 번째 조건까지는 충분히 지금 조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은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바로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 몸통을 감싸는 흐름이 나오면서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 상승 장악형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은 충분히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일본 기준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첫 번째 종목 단기간에 이제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흐름이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보시면은 일본 기준에서 상승 장악형이 발생이 되고 나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그래도 크게 상승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월봉 기준에서도 이 종목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서 이 종목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14년도하고 이렇게 보시면 15년도 초에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22년도 이제 후반부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탈출을 좀 하면서 지금 이 종목 과거에도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월봉 기준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일봉 기준에서 1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추세도 상당히 길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되고, 자,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하락률 18%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충분히 보시면은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두 번째 양봉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캔들이 꼬리가 달려있는 양봉이죠. 그렇다면은 변형 캔들이기 때문에 양봉의 밑꼬리는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때는 동일하게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변형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 바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변형 상승 장악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렇게 변형 상승 장악형이 발생이 되면서 한번 추가적인 탄력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종목도 충분히 실적이 튼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쌍저점을 좀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차트상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세 번째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 세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이제 3월 9일부터 해서 5월 4일까지 하락 추세가 길게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 이제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하락률이 18%인데 이 종목은 좀 대형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하락률이 더 크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18%면 상당히 큰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두 번째 조건까지 충분히 충족이 됐고,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상승 장악형이 상당히 모양이 좋게 나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장악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한번 여러분들 캔들 기준에서는 저점 구간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매수의 또 신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세 번째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은 바로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3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교육 자료, 여러분들 교육 자료는 계속 최신화되고 제가 또 보완을 하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또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자료도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히든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물려서 힘드신 분들 종목 상담도 깔끔하게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교육 자료 필요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렇게 화면에 대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셔도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1시간도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느덧 인사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고생하신 유쌤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셨을까요? 마감 전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첫 거래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